네, 반갑습니다. 6월 4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오를 건데, 얼만큼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자, 바로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삼성전자의 불기둥 이야기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증시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천천히 올라갈 때는 간에 만에 막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쪽으로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 좋아, 상승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 라는 그 방향성, 그 목표 지점, 여기에서 궁금해 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 사실은 뭐 예측, 뭐 전망 이런 것들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정황이 가장 유력한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얘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어떠한 의도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많이 힘이 쏠리고 있는데 또 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뭐 이미 설명에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갭상승이에요. 그죠? 네, 갭상승. 이 갭상승이 지금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고요. 근데 어제만큼 맺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어제 무려 시장이 2.87% 네, 상승을 했죠. 고가가 3.3%. 시장이 3% 상승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도 역시 1.3%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지금 여기 이제 오렌지색 부분이 좀 커진 거, 그러니까 RSI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70을 넘어가게 됐을 때 이 70 이상의 구간은 오렌지색으로 칠해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과매수 국면. 지금 RSI 같은 경우는 거의 80까지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좀 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매수 국면에 따른 부담감이 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매수라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과매수라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매수라고 해서 바로 야, 너 과매수니까 조정받아, 내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기가 쏠리면 더 과매수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과매수 국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탄력에는 네, 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욕구들이 좀 자꾸 생각나게 되거든요. 오늘 2191포인트가 지금 현재 고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살짝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분봉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이죠. 급하게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양새. 하지만 10시 이후에 다시 또 받아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게 2190포인트에서의 저항을 넘어갈 수 있겠는지 그 여부가 이제 오전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래쪽 지지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 같은 경우는요. 밀어 올려주는 힘도 굉장히 강한 편인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또 위쪽으로 계속 마냥 올라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운데 밑에서는 계속해서 푸시업을 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세요. 지금 이런 개별주 같은 모습 보이고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서 57,000원까지 단박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렇게 훅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저항대 진입을 일단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도 과매수 국면, 저항대 진입, 코스피 시장도 과매수 진입, 저항대 진입,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가 저항대 진입을 하는 시점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57,000원대 넘어가면서 네, 57,000원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저항대 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삼성전자의 그 저항대 진입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시장의 영향성을 가장 크게 보여주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그 시장과 삼성전자만 딱 보더라도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 이제 과매수 국면에 대한 내용들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옆으로 선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같이 병행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려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올라가서 꼭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 이게 과매수가 안 들어가려면요 천천히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지만이 느낌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털어먹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볼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특히 어제 같은 때는 그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코스닥 시장이 약한 이유는요, 물론 지금 약하다고 하는 것도 그게 좀 웃기는 말이긴 합니다. 추세 우상향이거든요. 추세 깨뜨린 적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정상적인 추세를 먼저 돌파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못 가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이유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코스닥 쪽에서 팔아가지고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코스닥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죠. 코스피보다 더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요? 코스피 시장으로. 코스피 시장 딱 들어와 보니까 삼성전자도 저 밑바닥, 현대차도 저 밑바닥, 뭐 다른 것도 다 밑바닥, 다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줍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자꾸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코스피 잘 될 것 같으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금이 글로 쏠리게 되면 안 그래도 잘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쏠림이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상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는 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요. 뭐 흐름적인 부분들이 일단 코스닥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강도, 상대 강도가 약간은 코스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는 뭐 분봉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동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외국인들은 아직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죠? 아침 시점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매도냐, 매수냐, 매도냐, 매수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으라고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는 수식을 좀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야. 앞으로 투자할 때가 많아질 것이야.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환율 안정성이라든지 앞으로 장기 미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왔을 텐데 사실은 악재가 다 소멸됐었던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바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숨겨져 있었던 악재들이 다시 불거져 나올 거예요. 뭐 흑인 시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중 불안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주가가 밀렸다느니 어쩌저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재료, 악재 재료라는 것들은요. 강세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서 가려져 버린 그런 뭐 불운의 재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악재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만약에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시장은 핑계거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호재거리 집어치우고 저 숨겨져 있던 악재를 끄집어내서 다시 전면에 세운다는 이야기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놀아난다는 건 좀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은 훅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해. 이러한 느낌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코스닥 쪽 왜냐면 코스닥이 어제는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력을 또 느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뿐이지 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쪽 섹터가 또 치료제의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대감을 좀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움직임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이제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은 646억 원의 순매수를 코스닥 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동향은 상당히 가파른 편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면은 이 시장이 약간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닥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거래소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네,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불도저 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가 무려 어마어마한, 네, 뭐 8천억 정도였던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좀 썼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투자 쪽은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막 시총 상위권 종목들 다 쓸어담는 거 어제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지금 10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시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의 이러한 1,000억 원대 순매수는 이거 적은 물량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떤 식으로 시장 방향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 이 수급 동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3일 같은 경우 보면은 기관 쪽에서 뭘 많이 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네, 오늘까지 수익이 계속 나고 있겠죠. 이 중에서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뭔지 아시겠죠? 시장 방향의 상승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은 조금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현재는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시장 상승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 포지션 유지하고 있대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또 많이 샀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왜 이렇게들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버스 그것도 곱하기 2에다가 또 물타기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제처럼 많이 밀렸을 때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올라가니까 또 손실이 커졌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별 포지션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기준으로 봐서요. 기관들 같은 경우 여전히 삼성전자 매수가 있습니다. 시장 쪽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SDI 뭐 이런 쪽,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겠죠. 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분위기 많이 좋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도 기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지금은 시장 방향성에 대한 매매는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 쪽이든 일단 시장 상승 쪽에는 베팅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쪽에 포지션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일단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근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시장 상승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60% 넘게 수익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매수했잖아요. 제가 매수할 때 뭐뭐 샀습니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같이 매수가 되셨을 것 같은데 60% 수익 다 같이 축하합시다. 나도 축하받고 여러분들 축하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다 같이 매수할 때 들어갔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뭐 공포심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요. 시장의 방향이 우상향이다 그러면 일단은 걷다 대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가고 있는 말에다가 너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잖아요. 버스가 막 출발하고 있는데 버스 출발하고 있습니까? 버스 출발합니까?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거죠. 네. 가고 있잖아요. 그럼 올라타야죠. 뭐 그거를 버스가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출발합니까? 뭐 어디로 가면 왜 물어봐? 일단은 어디로 가는지는 봐야지 되는 거지만 이제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타야지. 안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버스 가고 있습니까? 근데 버스 벌써 가버렸지. 문 열려있을 때 빨리 뛰어 올라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게 방향이 결정돼서 움직일 때는 그냥 그 방향으로 나도 같이 실려가면 되는 거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과매수 국면에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제 조정에 대한 뭐 조정이 깊게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저 밑바닥까지 다시 골짜기를 판다든지 이런 식의 공포스러운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조정이 오더라도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 또는 그 다음에 약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냥 마냥 그냥 계속 갈 거야 오빠 달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일단 과매수 국면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단계 조만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늘 그 장중시황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마감시황 때 또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